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론의 구조와 드론의 센서 종류에 대해서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모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 즉 BLDC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브러시리스 모터는 브러시가 없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으며 그리고 순간적으로 속도 조절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브러시리스 모터를 드론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브러시리스 모터는 브러시가 있는 모터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열이 적게 발생한다는 그러한 이점이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크기를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하로 인한 회전수 변동이 적어서 이 모터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드론에서는 가격이 조금 높지만 이 브러시리스 직류 모터의 장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BLDC 모터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크기에 따라서 이 모터의 크기도 그리고 비행 성능에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모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모터에 장착되어서 프로펠러가 회전함으로써 양력을 발생시켜서 드론이 상승을 하고 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주로 무게가 가볍고 단단한 재질인 플라스틱이나 카본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나무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은 저가 소형 드론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카본을 사용한 프로펠러의 경우는 대형 드론 그리고 크기가 큰 프로펠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의 프로펠러 사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프로펠러에 1655CW 이렇게 만약에 적혀 있다면 이 앞에 있는 두 자리 16은 프로펠러의 길이를 인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인치짜리 프로펠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 55라는 숫자는 프로펠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프로펠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프로펠러. 그래서 기울기가 각각 다른데요. 그 기울어져 있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55라는 숫자는 5.5인치 피치 값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피치는 프로펠러가 한 번 회전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거리를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CW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또는 클락와이즈의 약자로서 CW는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곳에 CCW라고 써져 있으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라고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는 모터도 마찬가지지만 드론의 크기 그리고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프로펠러도 크기가 달라지고 또 무게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빠른 속도를 순간적으로 내야 하는 레이싱 드론이나 축구용 드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작고 이 피치 값이 굉장히 기울기가 커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프로펠러 회전에서 발생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그런 드론의 경우에는 프로펠러의 피치 값이 작아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천천히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펠러가 또 굉장히 큰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펠러가 두 개 있는데요. 두 개가 각각 기울어진 방향이 다르고요. 그리고 이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접이식 프로펠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프로펠러가 접혀질 수 있도록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프로펠러의 사양을 보시면 여기 길이는 15.2인치 그리고 피치 값은 5.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무게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펠러를 만든 재질, 이 프로펠러는 탄소 섬유하고 에폭시를 사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드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프로펠러가 4개인 드론, 6개인 드론, 8개인 드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로펠러가 많으면 더 좋은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드론의 안정성에 따라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펠러가 4개인 이제 쿼드콥터인 경우에 한쪽 모터가 또는 프로펠러가 문제가 생기면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없고 빙글빙글 돌면서 바로 추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펠러가 6개인 헥사콥터의 경우에는 한 개의 모터가 고장이 나면 바로 추락은 하지 않지만 약간 안정적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컨트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이 프로펠러가 8개 있는 이런 옥토콥터 드론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터, 하나의 프로펠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드론을 불러들여서 착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정적인 비행을 필요로 하는 대형 기체, 아주 큰 대형 드론의 경우에 주로 옥토콥터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가 많으면 좋은가 라는 질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드론의 크기라든지 또는 드론의 용도 또는 여러가지 비용적인 측면을 같이 그리고 특히 안정성 측면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대부분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종류, 배터리 종류가 많죠. 다른 종류의 배터리보다도 이 크기가 작고 그리고 무게가 가볍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론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무게를 줄이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지고 더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의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배터리에 비해서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크기가 작고 가볍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드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전율이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강한 전류량을 보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모터를 회전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전이 될 때 최대 전압과 최소 전압의 차이가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온도 변화에 대해서 크게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입니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하의 날씨에서 드론을 날릴 때는 이 배터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드론이 온도가 떨어지면 드론의 성능도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했다가 사용을 한다든지 배터리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의 조종기는 송신기라고 한다고 했죠. 조종기하고 그리고 조종기에서 보내는 송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수신기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하고 수신기는 서로 무선으로 통신을 하면서 서로 작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드론의 조종기는 주로 가장 대표적인 고가의 성능이 좋은 조종기를 만든 회사는 후타바하고 타라니스, 스펙트럼. 자, 이 외에도 조종기를 만든 회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조종기들은 채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의 가격은 채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채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종기의 왼쪽 스틱을 올리면 드론이 상승하고 내리면 하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명령을 수신기로 보내는 것을 하나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오른쪽 왼쪽으로 회전시키는 명령을 또 하나의 채널, 그리고 드론을 앞쪽 뒤쪽으로 비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걸 하나의 또 채널, 그리고 드론이 오른쪽 왼쪽으로 비행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채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개의 채널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 외에 이제 드론으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그 셔터 버튼 또 하나의 채널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드론에는 카메라를 아래로 위로 작동시키는데 하나의 채널이 또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에서는 이와 같이 6개의 채널을 지원해 주는 거, 8개의 채널, 12개의 채널 또는 16개 채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조종기들이 있는데요. 채널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조종기의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4개의 채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장난감 드론의 경우에도 최소한 채널 수는 4개 이상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송신기, 조종기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조그마한 부품이 수신기입니다. 수신기에 보시면 이렇게 줄처럼 생겨 있는 게 안테나인데요. 조종기에서 여러분이 조종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 신호가 이 조종기 끝에 있는 이 안테나 있죠. 이렇게
이쪽 나와 있는 게 안테나인데요. 이 안테나에서 수신기에 있는 안테나로 자,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면 이 수신기가 그 신호를 받아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FC로 명령을 자, 보내서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조종기의 경우는 자, 스펙트럼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조종기고 이 조종기 위에 있는 게 수신기입니다. 그래서 조종기와 수신기는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드론의 각 부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드론의 센서 종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잠시 직접 드론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드론의 각 부품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론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지금 수신기가 여기 안쪽에 조그맣게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는데요. 자, 이게 수신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신기 안테나고요. 수신기 안테나이고, 그리고 드론의 정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이게 FC입니다. FC.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이 선을 통해서 드론의 배터리를 연결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이 프레임 중간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전자변속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 전자변속기는 자, FC하고 자, 모터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에서 모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모터에 이제 또 프로펠러가 장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판 있죠? 이 판이 바로 전원 분배보드 역할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전원 분배보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GPS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의 프레임을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모터가 있으니까 쿼드콥터죠. 쿼드콥터이고 이 드론의 크기는 이쪽 모터의 끝에서부터 그리고 이쪽 모터의 끝까지 이 거리를 가지고 드론의 크기를 나타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0cm이면 400급, 45cm이면 450급 드론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드론의 프레임을 가지고 드론의 종류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론의 구조하고 드론의 각 부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전반부에 여러분에게 이 드론의 구조하고 드론의 각 부품 그리고 드론의 센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작동시키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드론을 설정을 하고 또는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센서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드론의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있게 자세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자, 어떠한 센서가 있고 그 센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는 정도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드론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전반부에서 드론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론에는 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 좀 높은 드론의 경우에 그리고 갈수록 드론의 센서들이 더 많이 다양한 센서들이 부착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드론이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고도, 속도, 방향, 그리고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에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부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드론이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은 보통 5가지에서 6가지 또는 거의 대부분의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센서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가의 드론에는 그러한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겠죠. 자, 그럼 먼저 자이로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이로 센서에는 좌우 회전, 그 다음에 좌우 기울기, 그리고 상하 방향 이와 같이 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X, Y, Z 이렇게 세 개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그 각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자이로 센서, 즉 각속도 센서라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드론이 수평으로 항상 비행을 하죠. 그런데 드론이 어느 쪽으로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서 항상 일정하게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자이로 센서가 드론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그걸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기울어지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고 또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면 다시 원상복구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드론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으로 안정적으로 비행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센서가 바로 이 자이로 센서, 다른 말로 또 각속도 센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센서는 드론의 FC에 보드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짐벌과 함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드론의 경우에는 이 짐벌도 항상 일정하게 수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드론의 카메라가 장착된 짐벌에도 이 자이로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부품이 바로 세 축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해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이 자이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자,
막 기울어지면서 비행을 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자이로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가속도 센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드론이 역시 세 개의 방향으로, 자, 기울기, 속도, 위치, 자, 방향 전환을 측정하는 그러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이 이 세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건 이동하는데 걸리는 속도를 측정해주는, 즉 가속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바로 가속도 센서입니다. 자, 앞에서 이 세 개의 방향으로 세 축을 기준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각속도 센서라고 했죠. 근데 이 세 축을 기준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얼마만큼의 가속도를 내 가지고 이동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가속도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드론이 제자리에서 수평으로 자세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가속도 센서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자이로 센서가 측정한 값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한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드론이 제자리에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고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가속도 센서도 마찬가지로 이 X, Y, Z 세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가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이 부품도 드론의 FC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드론을 날리려면 방향 감각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드론이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는 남쪽과 북쪽을 우리 자기장이라고 하죠. 이 자력계 센서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어느 쪽이 북쪽이고 어느 쪽이 남쪽인지 그 방향을 측정하는 그러한, 즉 나치판 기능을 하는 그러한 센서를 지자계 센서 또는 다른 말로 컴퍼스 센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GPS를 뒤에 설명드릴 GPS를 이용해서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이 지자계 센서를 이용해서 방향, 즉 방위 정보,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속도, 그 다음에 각속도 센서를 이용한 기울기, 이러한 것들을 모든 종류의 센서를 이용을 해서 드론이 방향 또는 안정적으로 비행하면서 이제 방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지자계라는 것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기장이 안정적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태양의 흑점이 폭발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구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장이 흔들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장이 교란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드론이 이 지자계 센서가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비행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계 센서는 지구 자기장의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고압선이나 또는 강한 전파를 발생하는 전자기기들 또는 자성을 띠고 있는 물체, 그리고 특히 철구조물이 주변에 있을 때는 이 지자계 센서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정확한 방향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간다든지
해서 뭐 어디에 충돌한다든지 또는 어디 산속으로나 또는 바다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릴 때는 이제 뒤에 설명을 또 드릴 텐데 Ready to Fly라는 앱을 사용을 해서 들어가 보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 이 자기장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계 센서도 앞에서 설명드린 가속도 센서, 각속도 센서와 함께 드론의 안에 있는 FC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지구가 이와 같이 남쪽과 북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에는 이와 같은 자기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안정적일 때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킬 수가 있는데 이 자기장이 흔들리거나 또는 태양의 흑점 폭발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이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너무 강할 때는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센서의 종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